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0시 20분입니다. 국내 2차 전지로 단타 치려고 까불다가 손실 보고 매도했어요. 반도체는 내년도 업황이 기대되고요. CATL이 비중국에서도 1위를 차지했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조금 올라서 마이너스 49%고요. 월요일 국내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2차 전지가 폭등을 했어요. 그 틈을 타 200만원으로 단타 좀 치려고 필 에너지를 매수했는데요. 매수하자마자 다음날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 겁도 나고 해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단타 치려고 까불다가 7만원 손실을 봤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을 걸 후회를 했어요. 그래도 빨리 빠져나온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SOXL은 현재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4% 수익 구간이에요. 엔비디아가 중국 맞춤형 신규 반도체 3종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9일날 보도했어요.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가 강화되자 그에 맞춰 또다시 규제를 피할 새로운 반도체를 출시하는 모양새래요. 엔비디아의 신규 칩은 HGX, H20, L20, PCLE, L2, PCLE 3종이며 엔비디아가 이르면 오는 16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엔비디아는 해당 보도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대요. 분석가들은 미국의 규제가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의 자국 시장에서 확장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로이터는 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최대 검색 기업 바이두가 화웨이에 AI 반도체를 1,600개를 주문했으며 화웨이가 그중 1,000개를 이미 납품했다라고 보도했어요. 그러면서 바이두는 더 이상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해당 칩을 주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변칙적으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칩을 만들었대요. 미국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결국 기업들은 중국의 큰 시장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가량을 집행한대요. 올해보다 50% 늘어난 규모라고 하는데요. 반도체 해빙기에 선제 대응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래요. 인공지능 시대에 수요가 급증하는 HBM 설비 증설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래요. HBM 제작 기술인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과 공정 투자도 늘린다 하고요. 여기에 고부가가치 D램으로 통하는 DDR5와 LPDDR5 등의 생산 설비에도 자금을 투입한대요. 지난달 D램 고정 거래 가격이 2년 3개월 만에 전월 대비 상승하는 등 D램 시황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대요. SK 하이닉스가 편성한 내년 설비 투자금 10조 원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래요. 하지만 올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으로 SK 하이닉스는 8조 원 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첨단 반도체인 HBM 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자 내년에는 올해보다 큰 폭으로 투자를 늘리기로 했대요. HBM은 내년 생산량을 비롯해 2025년 물량까지 완파 조짐을 보이고 있대요. AI의 급성장으로 내년도 반도체 시장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내후년에는 더더욱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0.42% 상승했어요. 요 며칠 지루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 이상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향후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로 인해 차이나 전기차의 주가도 같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대요. 식료품값 하락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해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점도 내수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는 평가예요. 우리나라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비싸서 걱정이 많은데요. 중국은 식료품 가격이 하락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내렸대요. 한편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내려도 식료품 가격이 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서민들이 밥상 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중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했다고 9일 발표했고요. 이는 보합세였던 전월 상승률 0%와 시장 추정치인 0.1%를 모두 밑도는 수치래요. 중국 CPI는 지난 7월 0.3% 하락했으며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8월에 0.1% 상승하며 반등했었는데요. 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대요. 식품 물가가 4% 떨어지면서 CPI를 0.12% 끌어내린 게 CPI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대요.
CPI에서 비중이 큰 돼지고기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30.1% 떨어졌고 채소, 과일 등 나머지 식품류 값도 하락했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부러운 이유는 뭘까요? 소비자 물가가 석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데다 생산자 물가 하락폭도 전달에 비해 커지면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대요. 다만 중국 경제를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보기엔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어요.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연말 중국 경제 지표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래요.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중국 정부가 8월에서 9월에 쏟아낸 내수 부양 조치가 효과를 보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CATL이 비중국 시장에서도 배터리 점유율 1위를 차지했대요.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은 공동 1위를 차지했는데요. 1월부터 9월까지 점유율은 LG에너지솔루션과 CATL이 같은 28.1%예요. 3위는 파나소닉이고요. 4위는 SK온, 5위는 삼성 SDI예요. 8월 달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CATL보다 조금 앞서서 1위였는데요. 9월 달까지는 공동 1위가 됐어요. 10월 달이 되면 아마도 1위는 역전될 것 같아요. 중국을 포함한 시장에서는 1위가 CATL이고요. 점유율은 36.8%, 2위는 비아디예요. 점유율은 15.8%고요. 3위는 LG에너지솔루션으로 14.3%에 해당해요. 워런 버핏은 비아디 주식을 매각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매수를 주문하고 있어요. UBS 글로벌 리서치 중국 자동차 부문 책임자 폴 공은 지난달 30일 분석 노트에서 비아디 매수를 권고했어요. 폴 공은 비아디가 자동차 부분에서 3분기 94억 위안 순이익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대당 11,400위안 순이익을 뜻한다라고 말했대요. 그는 비아디가 지난해 초 전기차에 집중하기로 한 이후 규모의 경제와 수출 가속화 두 가지를 모두 달성했고 리튬 가격 하락 덕까지 봤다라고 설명했어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UBS는 비아디 목표가를 360 홍콩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는 3일 마감가보다 50%나 가까운 높은 수준이래요. 제프리스는 비아디 수출 매출이 내년에는 올해 20만 대 전망의 2배에 이를 것이라면서 매수 추천을 재확인하고 목표가를 331 홍콩달러로 끌어올렸대요. IMF가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이전 예상보다 높은 5.4%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로이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부동산 부분의 지속적인 약세와 외부 수요 둔화로 2024년 GDP 성장률이 4.6%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10월에 발표된 4.2%보다 상향된 것이래요. IMF의 상향 조정은 중국이 최근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승인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해결 대책을 발표하는 등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선 것을 반영하고 있대요. IMF의 코피나스 제1부총재는 예상보다 강한 3분기 성장과 최근 발표된 새로운 정책 지원을 반영해 10월의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코피나스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중기적으로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역풍 속에서 2028년까지는 성장률이 약 3.5%로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말했대요. 현재 시간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SOXL은 1.9%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상승폭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